네, 안녕하세요. 최원영의 책갈피를 오늘부터 진행하는 최원영입니다. 지난 6개월을 방송 촬영팀들의 도움으로 최원영의 헛기침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제작팀들의 그 바쁜 일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저 혼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물 제작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데는 익숙하지 못해서 그때처럼 아름다운 동영상을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방송의 목적이 책 속에 나오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글과 관련된 사진을 실었는데요. 사진 자료는 그 화면의 아래쪽에 있죠. 제목 밑에 pixabay.com이라는 사이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미국 회사 같은데요. 그 무료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들을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라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힘겨웠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좀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정답 없는 길, 그래도 그 길을 가보고 싶다입니다. 누군가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사람은 일과 사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채워나가는 동안 누군가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누군가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과연 정답은 없는 걸까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안도현 시인의 그림 동화 관계에서 저자는 이런 우화를 들려줍니다. 그는 길을 떠났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그걸 찾지 못하면 다시는 집에 오지 않을 작정으로 떠났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지만 정작 찾지 못했다. 추운 겨울날 거지를 만났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자는 거라고 애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거지가 한심스러웠다. 너는 일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평생 구걸이나 하며 살아가겠군. 그는 거지 몸에서 나는 역한 냄새 때문에 코를 싸쥐고 다시 길을 떠났다. 어느 마을 정자나무 밑에서 병든 노인을 만났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이 너무 욕심이 지나치다고 여겼다. 늙고 병들면 당연히 죽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인의 구부러진 허리를 외면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왁자지껄한 시장 복판에서 장사꾼을 만났다. 역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했다. 그는 웃었다. 당신은 속물이군. 그는 손가락에다 퇴퇴 침을 발라 돈을 헤아리는 그를 비웃으며 다시 길을 떠났다. 거지도 병든 노인도 장사꾼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구나. 답답했다. 다시 걸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 물었지만 결론은 뻔했다. 대체로 인간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닐까 싶었다. 이를테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욕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었다. 하루는 어느 마을에서 집을 짓고 있는 광경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마침 상냥고사를 지내는 날이어서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그는 술이나 한 잔 얻어먹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풍수장이가 말했다. 뭐니 뭐니 해도 집터를 잘 고르는 일이 중요해. 다음엔 목수가 말했다. 집터가 아무리 좋아도 집을 부실하게 지으면 사상 누각이 되고 말지. 그러니 설계와 시공이 중요해. 미장이가 말했다. 내가 벽을 단단하게 바르지 않으면 바람이 들락거리는 집이 되고 말아. 그러니 벽 공사를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한마디씩 거드는 바람에 상냥고사가 난장판으로 변해갔다. 그는 깨달았다. 어서 자리를 뜨고 싶었다. 그러나 서로 뒤엉킨 사람들 사이에 갇혀 꼼짝도 못했다. 그동안 팔짱을 끼고 소란을 지켜보던 집주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오? 그게 뭡니까? 그는 눈이 번쩍 뜨였다. 집주인이 아는 것처럼 보여서다. 빨리 듣고 싶어 그에게 바싹 다가갔다. 어서 빨리 저쪽으로 가는 것이요. 그는 집주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거기엔 그가 또다시 걸어가야 할 길이 가물가물 보였다. 잘 들으셨죠? 삶이란 무엇일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걸까? 성공이란 무엇일까? 세상에서 부추기는 돈과 명예, 권력, 학식 등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그래서 가물가물 보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걸어가야만 합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야 가물가물한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가물가물 보이는 그 길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마치 무지개를 찾아 나서는 어린아이들처럼 말입니다. 네, 오늘은 첫 방송이라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읽은 수많은 책들 속에서 거기에서 발견한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지혜들, 깨달아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이 우화에서 풍수장이와 목수와 미장이의 말씀처럼 누구나 자신이 해온 일이나 경험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을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아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이나 저의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책 속에 나오는 지혜들과 사례들 또는 연구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림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정답을, 즉 여러분만의 정답을 추론하실 수 있도록 방송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최원영의 헛기침을 구독하신 분들은 이게 그때의 유튜브 주소와 지금 이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방송 자료 밑에 구독을 누르셔야 매주 올라가는 새로운 방송을 가능한 쉽고
빨리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송 후에 이렇게 다시는 댓글이 방송을 준비하는 저한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에 저 역시도 댓글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댓글은 가능하면 시청하신 다음에 문득 드는 느낌을 진솔하게 쓰시거나 또는 시청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과거 기억이나 또는 아픈 추억들 또는 기뻤던 즐거웠던 추억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내용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 댓글을 통해서 또 하나씩 하나씩 시선을 넓혀가고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갈피 이 채널에 과거 6개월 동안 했던 그 방송 촬영팀의 분들이 그 자료 화면들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과거에 6개월 동안 했던 동영상 자료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